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에 살고 있는 35살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다면 분명 시어머니께서 시청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시모의 행동에 대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며 머리채를 잡으셨고 손톱으로 얼굴까지 상처 내셔서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저 또한 더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 부모님과 함께 준비 중이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맨날 댓글로 좋은 말만 쓰시는 시모의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제가 올린 글에도 어떤 식으로 댓글을 다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남편과 결혼을 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아주버님께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오랜 기간 홀로 지내셨던 아주버님이 여자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동안 결혼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당황스러웠었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아주버님께서 데려오신 여자분의 직업이 의사였고 그걸 두 귀로 듣게 되신 시모는 집안에 경사 났다며 더 알아보려 하지도 않으셨어요. 바로 결혼 진행하자며 시기를 늦춰봤자 좋을 것 하나 없다고 그 자리에서 며느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모의 행동에 당황했었죠. 저희가 결혼 허락받으러 왔을 땐 상당히 거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시댁 집안과 저희 집안은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정도로 평범했었고 남편의 직업 또한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제 직업이 변변치 않다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결혼을 반대하셨었고 오랜 기간 설득 끝에 겨우 허락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직업이 의사라는 이유로 너무 차별받는 것 같아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당황한 상황에서 시모는 예비 형님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셨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상황이라 과일이라도 급하게 준비해서 부랴부랴 준비해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분위기는 저희랑 있을 때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랐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를 따로 불러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가긴 했지만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표정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당황한 순간이었고 시모의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잖아도 내가 어제 장을 좀 파놨었는데 그거라도 급히 저녁 좀 준비해봐라. 그래도 이게 예의 아니겠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밖에서 음식 사 먹이는 것보다 정성이 들어간 집밥이 훨씬 좋지 않겠어? 그렇게 준비해 줄 수 있지? 지금요? 밥도 안 쳐야 하고 지금부터 음식 준비하려면 시간이 너무 빠듯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분위기 좋고 음식 잘 나오는 곳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제가 차린 음식들이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 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토를 달아? 얼른 가서 후딱 준비해라. 지금 분위기 깨고 싶지 않고 우리가 그만큼 신경 써주려고 한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하는 거야. 너처럼 한찮은 직업이 아니라 2번 다시 오지 않을 의사 며느리란 말이다. 우리 집도 의사 집안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 뭐든지 잘 보여야 하지 않겠어? 시모는 후딱 주방으로 들어가서 음식 준비하라며 저를 등 떠밀었고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이 따라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냐고 속삭이며 물어보는 질문에
시모와 단둘이 대화 나눈 것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요. 당연히 듣고 있던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아주버님을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만족하신 얼굴에 뿌듯하셨는지 기분 좋은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고, 제가 음식을 준비하게 될 것 같은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 나가서 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난감한 표정으로 아주버님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런데 남편의 뜻을 받아들여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주버님은 시모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서둘러 음식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한 뒤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주방에서 남편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얘기하셨는지 갑자기 예비 형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성우 씨랑 결혼할 사이니까 동서라고 불러도 되지? 미안한데 내가 외식을 하면 몸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 조미료를 써서 그런진 몰라도 소화제까지 먹어야 할 정도로 속이 불편해서 나는 웬만해선 밖에서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 가짓수 얼마 되지 않아도 집밥을 좋아하니까 오늘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라 시간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음식 준비해줬으면 좋겠어. 동서,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앞으로 한두 번 만날 사이도 아닌데 나한테 잘 보이면 좋잖아. 예비 형님은 벌써 시댁 생활에 적응을 하셨는지 저에게 동서라고 부르면서 집밥을 준비해달라고 부탁도 아닌 명령을 하셨습니다. 처음 보게 된 날부터 기선제압을 하시려는 게 말투와 행동에서부터 느껴지고 있었어요. 의사 직업을 가진 며느리라는 타이틀 하나로 시댁 집안을 휘두르는 게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형님을 바라보며 기분 나쁜 표정을 보이자 뒤따라 들어온 시모가 어디서 큰애한테 불만 섞인 얼굴을 보이냐고 버럭 화를 내셨고 거기에 한술 더 뜬 시부는 저를 바라보며 뭐 하나 시키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토를 단다고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런 와중에 형님은 본인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려고 생각하고 계셨는지 저를 바라보면서 1시간 반 안에 음식 준비 부탁한다고 말도 안 되는 시간까지 정하셨고 그 이상 넘어가면 속이 쓰릴 것 같다며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재촉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분위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도 몰라 어쩔 수 없이 저녁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저녁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녁상을 차리려는데 남편이 도와주겠다며 양손을 걷어 올렸습니다. 동우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 음식 준비할 때는 주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했을 텐데. 여태까지 내 아들 주방에서 물 한 방울 안 묻히며 키웠는데 결혼했다고 엄마 앞에서 여자가 해야 될 일을 동욱이 네가 하면 엄마 마음이 어떨 것 같니? 우리 한 식구 먹을 정도는 윤정이 혼자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 이리 와서 얘기 좀 더 하도록 하자. 안 그래도 우리 큰며느리가 동욱이 너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이 꽤 있던 것 같더라고. 시모는 저녁 상차림 준비를 도와주겠다던 남편이 주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으셨는지 저보고 혼자 하라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결국 혼자서 저녁을 준비하게 되었고 급하게 상차림을 끝낸 뒤 겨우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한술 뜨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의사 형님에게 반찬을 몰아주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에게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네요. 시부모님께서 평소에도 저에게 좋은 말과 행동을 보이신 적은 없으셨지만 의사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왕처럼 떠받들던 시부모의 모습은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날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기분이 좋지 않았던 날이었는데 하필 그때 시모는 제 감정에 불을 지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말이야, 그동안 큰아들 성호가 며느리를 데려오면 주려고 고이 간직해 두었던 옷반지가 있는데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가 보거든. 엄청 귀한 거니까 잘 간직하거라. 어머 성우야, 우리 새아가 옷반지 낀 거 봐봐라. 어쩜 이렇게 딱 맞니? 그러게, 정말 딱 맞네. 은경이는 나랑 천생연분인가 보다. 엄마, 저희 최대한 빨리 날 잡고 싶은데 괜찮죠? 그럼 당연하지.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질질 끌어봤자 뭐하겠니? 서둘러서 상견례 날짜 잡아놓거라. 어머님, 저도 옷반지 좋아하는데 정말 서운하네요. 저한테 일은 다 시키셨으면서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 앞에서 대놓고 차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기분으로 두 번 다시 아버님, 어머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서운했어요. 제 앞에서 며느리 차별하시는 시모의 행동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시댁을 뛰쳐나왔고 남편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며 저를 뒤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부모님은 저희를 신경조차 쓰지 않으셨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진정하지 못하는 저를 달래주느라 애를 먹었었죠. 그래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시부모님과의 인연을 끊는 게 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었고 남편도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많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계셨는지 전화 한 통 안 하셨고 나중에 아주버님 결혼식 한다고 남편에게 날짜와 주소가 적힌 문자 한 통이 왔었네요. 당연히 가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막상 아주버님 결혼식이 가까워 오자 가족은 전부 참석해야 된다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는 어른들 앞에서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해주시겠다며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아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참으려고 노력했었지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소리를 지르며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시부모님께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네요. 저희가 언제까지 참고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형 결혼식밖에 안 보이죠? 어떻게 형수님이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윤정이를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저희가 잘못한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형수님 처음 인사 온 날 정말 많이 참았었고 윤정이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다고요. 그런데 용서를 해주시겠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당장 나가세요. 두 분 다 세상 떠나실 때까지 찾아뵙지 않을 거고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아시라고요. 뭐라고? 그럼 지금 너희들이 잘했다는 거야? 처음부터 반대한 결혼 억지 피우면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그만한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내 아들이 잘났던 못났던 의사 정도의 며느리는 아니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자를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 형 봐라. 결혼하겠다고 마음 먹자마자 의사 직업 가진 며느리감 데려온 거.
이러니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머리가 무식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긴 말 필요 없고 인연을 끊든 말든 그건 결혼식 끝나고 알아서들 해라. 그 대신 어떠한 불이익이 가더라도 그건 너희들이 감수해야 된다. 동욱이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 생각 잘하는 게 좋을 거다. 윤정이 너는 가족들 간의 사이가 멀어지길 바라는 거냐? 그날 좀 서운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날 기분 안 좋았으면 따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될 것을. 그래도 어떤 자리인 줄 알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건 어른들 앞에서 분명 잘못된 건 변함없는 거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기회 줄 때 알아서 기어 들어와야 할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온 건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찾아왔을 거라는 거 아직도 모르겠니? 시부모님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저희가 서운했던 점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나가시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알고 보니 형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계셨어요.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며 결혼식에 참석할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도대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주버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혼식 당일 제 핸드폰으로 형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이 왜 전화를 했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언성을 높였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형님의 한마디에 충격을 받은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은 저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하셨고 좋은 날인 만큼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다며 목소리가 떨리더니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주위에서는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냐며 화장 다 지워진다고 울지 말라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시모가 핸드폰을 다시 건네받으시더니 안 좋았던 감정 모두 잊어버리고 잘 좀 지내보자며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에 남편도 쉽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지만 결국 저희는 아주버님께서 결혼식만큼은 함께하고 싶다며 안 좋았던 일들은 전부 사과한다고 꼭 와달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었네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에서 남편과 함께 아주버님과 형님을 바라보며 축하의 박수를 보냈고 앞으로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길 바랬습니다. 시모는 형님이 들어온 이후 기분이 좋으셨는지 집안 행사 때마다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저를 며느리로서 인정해 주시면서 집안이 화목하기만을 바랬어요. 형님이 들어온 이후 초반에는 거의 주말마다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고 음식 준비 또한 저 혼자 하는 게 아닌 시모와 형님이 도와주시면서 좀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구나 생각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형님이 결혼한 지 1년이 되었고 그동안 서로 많은 것들을 알아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저를 이용해 먹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계셨고 그걸 느끼게 된 건 매년마다 찾아오는 명절 때였어요. 형님은 꽤 많은 곳들을 들려야 했는지 시댁에 늦게 올 것 같다는 말에
시모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몸이 많이 힘드셨는지 허리가 아프시다며 방에 들어가 좀 쉬고 싶으시다는 시모의 말에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명령조가 아닌 미안하다며 조금만 고생해달라는 말과 함께 고맙다는 시모의 행동들이 저를 더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 많은 음식들을 준비했었고 남편이 제 옆에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면서 막막했던 음식 준비를 끝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에서 무리가 왔는지 갑자기 코피가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코피를 흘리고 있는 저를 보곤 급하게 휴지를 가지고 제 코를 막아주었고 저도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해야만 했어요. 잠깐 누워 있으려 했던 게 꽤 오랜 시간 잠을 자게 되었는데 제 귓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제 눈앞에는 이미 형님이 도착해 계셨고 일어난 저를 보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는 형님의 말에 서둘러 저녁상을 한 상 차렸어요. 신경 써서 만들었던 음식들이라 모두가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형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어디 불편하시냐는 말에 형님이 불만 섞인 말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 명절 때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음식 이름 알려드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한 종류 빠져 있네요. 동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 내가 육전 좋아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재료가 없어서 해드릴 수가 없는데 내일 해드리면 안 될까요?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내일 나는 새벽에 다시 올라가 봐야 돼.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서 싸가지고 오는 건데. 어머님이 이런 건 신경 좀 쓰셨어야죠.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기분 좋게 내려와서 지금 완전 기분 더러워졌어요. 형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께 그런 막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많은 음식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서,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내가 먹고 싶다는 걸 준비하지 않았으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건데 방금 나한테 대들은 거야? 제가 왜 형님한테 대들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음식 전부 어머님과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되니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라서 서운한 마음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도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형님의 말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하셨던 말은 어머님께 사과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풀어줬다고. 감히 의사인 내 앞에서 이제 아주 나를 가르치려 드네. 동서, 정신 나갔니? 어머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첫째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당연히 먹고 싶다고 얘기했던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 기분이 안 좋을만 하지. 내가 다 이해한다. 오늘 저녁에 재료 준비해서 재워둘 테니까 내일 아침에 나갈 때 가져가도록 해라. 알겠지? 엄마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형수의 태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거라고요. 누가 어른한테 기분 더럽다고 얘기해요? 초등학생도 형수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충분히 구분하겠어요. 아빠도 옆에서 다 듣고 계셨으면서 왜 가만히 계세요?
잘못된 건 문제가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형수,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신 거 당장 사과하세요. 오늘따라 다들 뭘 잘못 먹은 거야? 내가 피해자인데 왜 사과를 하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여보, 나 이렇게는 여기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은 내일 오던지 알아서 해. 어떻게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어? 형님 입장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드시고 싶다고 얘기하셨을 때 그만큼 기대를 하고 계셨겠지만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분명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방금 하신 말은 어머님께 사과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두 눈이 번쩍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려붙였고 형님한테 명령조로 얘기한 건 잘못됐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모에게 제 뺨을 허용한 거라 너무 서러웠어요. 남편도 놀랐는지 뭐 하는 거냐고 저를 남편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의사인 큰 며느리가 하는 말이 다 맞는다며 또다시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닌 형님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셨고 그렇게 저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서로 이해해주지 못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된 걸 보면 형님과는 절대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더 이상 안 되겠다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겠다고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얼굴에 뺨을 올려친 시모에게도 많은 걸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시모와의 인연도 그날 이후 확실하게 마무리 지었어요. 결국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나오려 하는데 대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고 제 이름으로 퀵이 하나 왔다며 물건을 건네주었어요. 뭔가 싶어 박스를 뜯어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보게 된 순간 남편과 저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분노한 남편은 박스를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형님에게 들고 있던 박스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내용물이 쏟아지면서 말도 안 되는 충격 진실에 그걸 보게 된 시부모는 경악을 하시고 마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또한 박스에 담겨있던 진실들이 전부 사실이냐며 재차 물어봤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형님은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려는 순간 아주버님이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패대기를 쳤어요. 그리고 시모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우시면서 이게 전부 다 사실이냐고 형님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형님에게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명분이 생긴 건데 엄마는 뭐가 두렵다는 거야? 법적으로 내 남편이잖아. 그럼 그걸로 된 거라니까요. 내가 의사인데 뭐가 두려워. 걱정하지 말고 이식 받는 걸로 해요. 이것만큼 편한 거 없다니까. 그 이가 얼마나 몸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는 줄 알아요? 엄마한테 딱 맞는 사람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 말 들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잖아. 의사 며느리 얻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만큼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필요한 거라고요.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자기들이 어쩔 건데 의사인 나를 놓치고 싶겠어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엄청 아끼고 떠받들며 잘해주시는 시어머니는 절대 나를 놓치지 않을걸? 어떻게 오든 의사 며느리인데 자기 아들 것 정도야 당연히 넘겨주지.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설득시킬 테니 엄마는 지금부터 몸 관리에 신경 써요. 우리는 그 사람 거 받고 바로 이혼하면 되니까 2년 정도 유지하다가 꼬투리 하나 잡아 이혼하면 될 거예요. 그 집안에 멍청한 며느리 하나 있거든? 어찌나 모자라게 생겼던지. 하라는 대로 시키면 다 하더라고. 완전 호구라니까. 나중에 내가 가진 비싼 물건 하나 옷 속에 넣어놓고 도둑으로 몰면서 압박하다 보면 분명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될 텐데 자기 마누라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시동생을 자극해서 나한테 손이 올라오게끔 만들면 저런 집안이랑 살고 싶지 않다고 자연스럽게 이혼하면 되는 거니 너무 걱정 마요.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생각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테니 걱정하지 마, 엄마. 충격적이게도 자기 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주버님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들렀을 때 담당 의사였던 형님이 유심히 관찰을 했었고 형님의 어머님에게 깨끗한 간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사실을 전부 숨기고 결혼까지 진행을 했던 거였어요.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했던 형님의 진실이 드러난 건 다름 아닌 형님의 어머님이셨어요. 그 이유는 두 분이서 계획한 게 아닌 그동안 형님 혼자서 일방적으로 준비를 했던 거였고 그걸 듣고 계시던 형님의 어머님은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간이식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죄책감이 느껴지셨는지 자기 딸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다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이 사실을 알리고 모든 걸 다시 되돌리기 위해 진실이 담긴 내용들을 퀵으로 보낸 거였어요. 제 이름으로 보낸 건 결혼식 날 인사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이름을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사기 결혼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모든 걸 정리하려 했던 아주버님이 입을 열려고 하시는데 시모가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 성우야. 사부인에게 간이식 해드려라. 다 떼주는 것도 아니고 절반만 넘어가는 거라며. 그럼 우리가 이식해주고 의사 며느리 제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증거물도 우리한테 전부 있는데 두려울 것 없잖아. 평생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기회다. 엄마, 지금 하신 말 진심이에요? 저보고 정말 간을 이식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만큼 이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저 몰래 이런 계획을 꾸몄다는 거에 용서를 할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평생을 약점 잡아 데리고 살 수 있는 걸 왜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거야? 사부인 이식해드리는 걸로 하자. 시모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셨는지 형님을 계획했던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살아 계시는 동안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자신에게 접근했던 이유를 알게 되면서부터 완강하게 거절을 했고 더는 듣기 싫다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갑자기 저한테 튀더라고요.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면서 제 양손을 잡곤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그리곤 제가 대신 간이식을 해주라며 앞으로의 인생길 꽃길로 만들어주겠다고 적합한지 검사 한번 받아보자면서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죄송하다며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려는 순간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어요. 다 된 밥에 왜 흙을 뿌리려고 하냐면서 저보고 대신 이식을 해드리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모를 밀쳤고 급하게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버님은 법적으로 형님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혼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소송을 끝으로 형님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전부 제 탓이라고 난리를 치고 계세요. 제가 간 이식만 해줬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저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며 한 번은 저희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넘어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와중에 저를 붙잡고 난리를 치시다가 손톱으로 얼굴이 심하게 상처가 났고 깊게 파인 상처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흉터는 남을 것 같다는 원장님의 말에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저도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상태라 시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적으로 저에게 불리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치욕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전부 받을 생각입니다. 이런 심각한 와중에도 무조건 의사며느리 내쫓은 게 제 잘못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께선 지금 이 상황을 어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제 잘못이에요? 맨날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이 깨닫는 것도 많으실 텐데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 또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모에 대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겠지만 사연은 시청하실 테니 제가 올린 사연 분명 듣고 계실 겁니다.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한 결과들을 왜 저한테 모든 탓을 돌리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